그럼 됐네. 여기서 멈추면 되겠네. 여기로 정해. 이러면 안 돼요.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 전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그냥 치팅이다. 그냥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델의 성능에도 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왜죠? 자, 트레이닝 테스트 개념은 되게 잘 아세요. 근데 밸리데이션은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레이닝은 뭐예요? 훈련하는 거죠. 처음에는 정답을 막 알려주면서 자, 이게 강아지란다, 이게 고양이란다 이렇게 해주는 거. 그게 바로 훈련하는 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 보는 강아지 사진 보여줬을 때 이게 강아지랑 맞히는지, 처음 보는 고양이 사진 보여줬을 때도 고양이라고 맞히는지 테스트 해보는 것. 그게 바로 테스트 과정이죠. 그랬을 때, 자, 일단 요거부터 갑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첫째, 학습 때 사용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테스트 데이터의 정의는 처음 보는 데이터입니다. 처음 보는 데이터가 바로 테스트 데이터인데, 그걸 학습 때 사용하면 처음 보는 데이터가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고, 테스트 데이터를 훈련 때 사용해버리면 처음 보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얘가 과연 잘 예측할까? 그거를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지, 그게 바로 관건이거든요. 그게 바로 AI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가 바로 실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전에 잘하는 AI가 당연히 더 좋은 AI이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레이닝 데이터만으로는 몇 에폭에서 멈춰야 될지를 좀 알기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할까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에폭도 배웠고 하니까 에폭 축으로 로스를 그려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는 요래 이렇게 어쨌든 줄어듭니다. 잘 줄어는 들어요. 그런데 어디서 멈춰야 될지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폭을 여기까지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될지, 학습을 여기서 멈춰야 될지, 여기서 멈춰야 될지를 알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조금은 내려가요. 여기에서보다 여기가 조금 더 내려갑니다. 약간씩은 내려가요, 계속해서.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멈추는 게 더 좋아요. 왜일까요? 테스트 로스도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건 트레인 로스입니다. 트레인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그린 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로스를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계속 줄지가 않습니다. 왜? 이거는 오버피팅이라는 현상인 건데, 오버피팅은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룰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조회수와 수익을 예측하는 걸로 하고 있었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너무 많이 학습을 시켜버리면 로스를 완전히 0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그래프가.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있을 법한 데이터인 요런 테스트 데이터가 있다고 쳐요. 근데 처음 보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에러가 엄청 크죠. 로스가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데이터에 지나치게 집중을 하면은 이러한 일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생기게 되고, 그 말은 적당히 학습해서 요쯤에서 끝을 내야지 계속 학습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AI가 외웠다, 답을 그냥 외워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로스가 점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그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로스가 적은 요때 멈추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됐네. 여기서 멈추면 되겠네. 여기로 정해. 여기로 픽스해. 정해. 이러면 안 돼요.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 전 과정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테스트 로스도 같이 그려볼 수는 있겠으나 테스트 로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에폭을 정하는 것은 일종의 치팅이고, 그냥 치팅이다, 그냥 그래서 뭐 도덕적으로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델의 성능에도 이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왜죠? 만약에 테스트 로스에 대해서 가장 최소일 때의 그 에폭으로 정한다면, 에폭을 정할 때, 그러면 내가 가진 테스트 데이터에 피팅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테스트 로스를 보고 에폭을 정한다면 그거는 내가 가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최소일 때 멈추는 거다 보니까 또 다른 데이터, 또 다른 테스트 데이터, 이게 데이터가 무한하지 않죠. 이게 무한하다면 몰라. 테스트 데이터가 무한하다면 이런 식으로 잡아도 돼요. 근데 이 모든 상황을 다 대변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강아지 사진, 내가 가진 고양이 사진, 그거에 대해서 잘하는 모델이 탄생하는 것 뿐이지 진짜 찐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지는 또 오리무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 로스를 가지고 이런 에폭을 정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의 일부를 따로 떼내가지고 걔는 테스트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 마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로스는 같이 그림은 그릴 수 있으나 이거를 가지고 뭘 정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건 최종적으로 그냥 이 모델이 잘 학습이 됐나 확인하는 용도라고 생각해 주시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정할 때, 즉 이런 에폭 같은 거를 정하실 때는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이게 벨 로스라고 합시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그라디언트를 구하는 데는 참여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줄진 않습니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줄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마치 테스트 데이터처럼 사용한다는 거니까 학습 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아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어떨 때? 바로 하이퍼 파라미터, 에폭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피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쩔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로스를 계속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밸리데이션 데이터 필요하고, 테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하면 그거는 치팅이 돼 있고, 그 치팅의 진짜 문제점은 좋은 모델이 안 나와서 문제인 거예요. 진짜 실력을 제대로 키울 수 없기 때문에가 문제다. 뭐 치팅에서 도의적으로 문제냐?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뭘 하든 최고의 모델을 만들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건데, 테스트 데이터에 맞춰버리는 게 좋은 행위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케겔 같은 거 해보시면은 테스트 데이터 말고 따로 빼놔요. 진짜 찐 테스트 데이터는 아예 따로 빼놔서 대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해줍니다. 다시 순위를 매겨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공정성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 일부러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삼으시면 되고, 그라디언트 구하는 데 참여시키지 않으니까 마치 모의 테스트로 테스트처럼 사용해준다라는 것이고요.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파라미터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바로 트레이닝 데이터인 거예요.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알아내기 위한 데이터가 바로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습된 모델을 테스트하는 게 바로 테스트 데이터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가 바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연습 문제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수능 문제고요.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을 위한 밸리데이션 데이터는 모의고사 문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보고, 내가 실전에서 이런 게 약하네? 공부법을 이렇게 바꿔봐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똑같아요, 인간이랑.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었을 때, 잘 안 되네. 뭔가 국어가 부족하네. 국어를 많이 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테스트 때 잘하는 AI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실전에로 바꿔봤습니다. 실전에 잘하는 AI를 만들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피팅하는 셈이기 때문에 궁극의 방법, 최고의 방법, 최상의 방법 이런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다. 그 정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시로 에폭 수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모델 구조도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 행위를 모델 1에 대해서 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래프를 구한 거를 첫 번째 모델에 대해서 했다고 쳐요.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에폭 축으로 로스를 그리는 거예요. 트레이닝 로스 더 낮아요. 밸리데이션 로스가 근데 여기서 올라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얘는 뭐 이렇게 생겨먹었고, 간단하게 단촐하게 생겨먹었고, 얘는 뭐 엄청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해.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다 연결돼 있고 하나로 끝내. 이렇게 가는 모델을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이 좋을지 두 번째 모델이 좋을지. 모델 선택도 하이퍼 파라미터 맞습니다. 레이어 개수, 노드 개수 이런 것들이 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델 선택하는 거 역시도 하이퍼 파라미터이고요. 그걸 정할 때 어떻게 해라? 밸리데이션 로스로 판단을 해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구한 최소 밸리데이션 로스를 벨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구한 녀석을 얘기한다면 벨2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벨1이랑 벨2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게 돼요? 벨1이 더 작죠? 근데 트레이닝 로스는 얘가 훨씬 더 작아요. 얘가 트레이닝 로스는 요 정도고, 트레이닝 로스는 되게 잘 줄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작아요. 작다고 생각해주세요, 그냥. 엄청, 트레이닝 로스는 작으나, 밸리데이션 로스를 봤을 때는 두 번째 모델에서, 밸리데이션 로스 최소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선택하셔라? 어떤 모델을 선택해라? 모델 1. 모델 1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인 거예요. 최소에 해당되는 밸리데이션 로스, 그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최고의 모델을 선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한번 주십시오.